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영어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으로요.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 보통 저희가 화요일날 녹음하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습니다. 하루 땡겨서 왜냐면 3월 1일이 화요일날 노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2월 29일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부터 하죠. 전 마이클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김성호 과장. 요즘 우리 셋 중에서 제일 이름이 하여튼 잘 나오는. 네? 항상 연예인이지. 항상 연예인. 왜요? 근데 오늘 등수 11등? 거의 꼴찌 비주가 되는데 지금. 잘 나가던 3등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나가던 3등이었잖아. 저 주력으로 하나 좀 많이 담았는데 네. 그게 좀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지금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밀렸잖아. 한 11등, 12등 가겠죠? 아니, 몇 명 중에 11등이요? 16명이요. 16명이 11등? 네. 지난주에 우리 3등이라고 자랑질 하지 않았냐? 네. 그건 뭐. 아직 멀었죠, 근데? 네. 아직 2달 남았어요. 2달? 네. 벌써 탈락하는 데는 없어? 아직까지 마이너스 20%를 찍으면 바로 탈락인데 네. 아직까지 없어요. 자기 플러스에만 했어요. 저는 지금 마이너스 다뤄서 저지. 지난번에는 플러스였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한 3%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한 자릿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언제 하는 거야? 1라운드 마지막이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지. 한 3월 3월 정도 되면 절반 정도는 벌써 집에 가는 애들 나오겠냐. 2달 남았는데 네. 뭐 2달 동안 주려고 담은 종목이 네. 좀 많이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원래 네. 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어요? 없어요. 회전료가 없고요. 네. 저것만 있어요. 저기 한 종목이 60% 이상만 담지 말래요. 그래요? 왜냐면은 네. 과거 대회에서 누가 중국 고성에 90% 나갔다가 바로 쌤장 시작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몰빵 금지 네.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웬만하면 신용미수 안 되고 그런 거 안 되긴 하겠죠. 뭐. 신용미수가 돼야 진짜인데 승률 대회는 내가 보기에 진정한 거는 우리나라도 빨리 그 주식 선물 활성화돼갖고 그런 걸 시합을 해야지 진짜 하는 거죠. 진짜 저랑 오랫동안 주식하시는 분들 그런 통화하는데 제일 목소리가 편한 분들이 주식 선물에서 양매도 롱숏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엇박 날 때 있어. 그게 뭐냐 롱숏이 엇박 날 때 있어요. 롱 쳤던 것이 안 먹히고 숏 쳤던 게 안 먹힌다. 그럼 시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그래요. 지금 바뀌고 있대? 네. 안 먹힌다는 거는 시장이 근데 보면은 지난주까지 시장 흐름 보이게 되면은 저는 한국전력을 키포인트 잡거든요. 네. 한국전력이 무너져야지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네. 저유가스에서 한국전력, 경기방어주 한국전력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이 이제 무너져야지 시장이 좀 바뀐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바로 떨어지진 않겠죠. 바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부터 나타났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오늘 한국 좀 많이 3% 밀렸네요. 그것도 지난주 장대항공 만들어내놓고서는 거래 터지면서 그렇죠. 근데 오늘 그런데 더 튀어줘야 되는데 갭으로 밀려가지고서 많이 3%까지 갔다. 조금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코스피는 일단 코스닥은 0.3% 플러스로 끝났고요. 낙폭과대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있고 일단은 지난주까지는 탑다운에 의해서 매크로 환경이 지배했던 시장이라면 지금은 오늘도 중국이 마이너스 3% 빠졌는데 시장 영향 별로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지난주까지 탑다운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였다면은 저는 글쎄 물론 이번 달에 FMC도 있고 뭐 양해도 있고 다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일단 뭐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개별 종목의 모멘텀에서 움직이는 그 중소형주 장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 물어봤더니 오늘 진지하기부터 진지 모드로 가는데 오늘 빨리 끝내려고. 어떻게 지냈어요 근데? 네?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죠 뭐. 어떻게? 똑같죠. 사는 낙이 없어요. 사는 낙이?
네. 진짜로? 그럼 사는 날이 뭐가 있겠어요? 총각이 사는 날이 없으면 이제 뭐 죽을 때가 됐다는 건데. 이 교수는 어떻게 지냈어요? M4 세대에게 무슨 사는 날 있겠어요? 야 M4 세대 M4 플러스 M4는 아닌데 등짐진 세대다 나는 등짐진 세대. 등짐진 세대는 뭐야? 애새끼 둘 어떻게 키우나. 다 키우신 형님은 좋겠어요. 난 그러잖아. 언제 키우니 그 집은? 야 M4는 아닌데. 아니 최소한 아니 잠깐 초등학교 들어가야지. 초등학교 들어갔지 한 놈은. 그냥 나중에 유치원 입학생인데. 그냥 초등학교 들어간 애를 입양하는 약 같아. 초등학교 다 키운 다음에 입양하지 그럼. 참 2월 한 달 동안 참 어려운 시장이 계속돼가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그래서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 전체 인식 자체를. 일단은 뭐 나빠질 게 더 없지 않나? 네. 왜냐면 이제 모든 악재가 소멸돼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환율에서 시작됐던 부분이 해결됐더니 중국 경기가 문제다. 중국 경기가 문제다. 네. 그런 얘기가 또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아주 안 먹히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넘어간 게 이제 유가 갖고 또 난리쳤고 유가 갖고 난리치고 시장 반등할 때 우리 시장 온데 또 찌그럭찌그럭 그 코스닥 작살났던 게 그 사드 문제 얘기 나오면서 개성공단 포기 사드 문제 얘기 나오면서 코스닥 성장주들이 한 번에 박살났잖아요.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 다 박살나는 그러니까 성장주 섹터에서 바이오 제약이 버틸 줄 알았는데 바이오 제약이 못 버티고 아예 그냥 다 탈락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모든 악재는 다 이제 소멸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네. 기술적인 조정, 단기 반등에 따르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는 가능해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나빠질 것도 없는 그러니까 악재가 모든 악재가 소멸되어가는 이제 안개가 거쳐가는 네. 이제 그런 국면이고 어제 눈이 엄청 세게 내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요일 날이요. 추위가 왔는데 네. 시장도 그렇게 됐듯이. 네. 그러니까 날씨도 그렇게 되고 이제 봄이 오듯이 네. 시장에도 서서히 봄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봐요, 김성환 장? 아까 한 번 다 얘기했고요. 네. 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었다 보니까 서로 광만 팔려고 해요. 네. 광 파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어부지리나 좀 있으면 먹고 나온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을 판다는 건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고서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내가 좋은 편을 들고 있지 않다라면 굳이 내가 리스크를 질 필요 없다는 게 광 파는 거잖아요. 네. 딱 그 지금 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가면은 좀 올라가면 바로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고 네. 좀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나와버리고 윗꼬리 최근에 보면 종목 다 윗꼬리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투심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솔직히 그냥 그동안 쉬었던 분들은 지금도 계속 치고 있어요. 네. 아예 장을 안 쳐다보고. 네. 쳐다보긴 하겠지만 저는 매매하다가 확 줄이고 먼저 쉬어버리는 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살만한 업종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저PBR 메리트를 가지고서 그런 논리 가지고서 들이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살만한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올라왔던 수급은 다시 싹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안개 속을 지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네. 그 뭐랄까요? 속도? 약간 뭐 좀 위험한 구간? 네. 위험한 구간 다 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3월달 시장이 정말 중요한 게 네.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면은 되게 지금 간당간당한 자리거든요. 네. 되게 간당간당한 자리에 지금 보통 이렇게 두 번 정도 아래 꼬리를 달았으면 이제 가져야 되는 구간이 이번 달이거든요. 네. 만약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올해 장 접어야 돼요. 네. 그거 진짜 감안하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서 내부적인 어떤 뭐 우리나라 저PBR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네. 결국 매크로 환경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네. 그럼 마침 3월달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죠. 네. 22 통화정책 회의 3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양해, 뭐 유가 지금 또 유가 가지고서 뭐 사우디랑 이란이랑 러시아랑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좋은 이벤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변동성 구간은 여전히 지나고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이벤트들 안에서 그런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시장 돌아서게 된다면 3월달 뭐 뜻하지 않게 또 생각보다 시장 좋네? 네. 라는 오히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3월까지는 조금 긴장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3월 진짜 밀어버리면은 네. 장 접어야 돼요. 그래. 지난주에 참 이 교수 네네. 맨날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거 있잖아. 오늘 이 교수가 좀 얘기 좀 많이 해줘. 아니 많은 그 보통 들으시는 분들 네. 그리고 주식 좀 한다는 분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 고민. 뭐냐면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 궁금증. 아까 한국전력 잠깐 얘기했는데 네. L전자는 왜 그러는 거야?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L전자. LG전자는 뭐 시장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발표할 때까지만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8월부터 네. 한 달 정도? 지난달인가 그냥 거의 그 월봉으로 보면 거의 똔똔한 거 빼놓고 계속 양봉이거든. 실제로 네, 보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L전자. 어떻게 해야 돼? LG전자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고 스마트폰은 늦은 거고 스마트폰은 뭐 지금 뭐 G5에서 반응 좋았다고 해서 네. LG전자가 더 팔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물량 팔려면 네. 물량 팔려면은 그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시간에 잠시만요. 네. 김성 과장이 지금 LG전자 지금 오버슈팅 했다고 봅니다. 오버시팅. 오버슈팅 네. 했어요 지금. 네. 일단은 LG전자는 가격대만 놓고 보면은 네. 65,000원이 2011년 이후부터 지지선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65,000원대가 2015년부터 깨기 시작했어요. 네. 깨기 시작해서 아래로 밀렸다가 지금 쑥 올라온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 언더슈팅했다가 지금 이제 제자리. 돌아온 네. 구간이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위로 수많은 모멘텀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G5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G5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네. G5가 일단은 평은 좋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G5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LG전자가 지금 가전 쪽에서 좀 이제 뭐 좀 어떻게 승부를 좀 보려고 네.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 그쪽에서 뭔가 빵 터져주지 않은 이상 지금 39,300원 저점 찍고 4만원에서 현재 65,000까지 올라왔는데 네. 저는 다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다 왔다라고요. LG전자가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그동안에 이제 팔로업을 계속 해왔는데 네. LG전자가 팔로업 그 뭐냐면은 기본적인 전략이 삼성이 시장을 만들면 자기네들은 그걸 보고 있다가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카피 제품 비슷한 제품 미투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가격을 싸게 해갖고 이제 시장을 치고 들어가서 덤핑 치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전략이 안 통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대만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못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LG가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IT 쪽에서 이미 중국 애들이 그거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LG가 썼던 전략을 그대로 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뭐 가격도 더 싸게 하고 심지어 뭐 더 좋은 제품도 만들고 막 이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LG가 이번에 스마트카 쪽에서는 네. 자기네가 삼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스스로 배팅을 했다는 식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나 LG가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도 네. 멀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기대감에 의한 반등, 뭐 G5에 대한 쪽이 좋아서 좀 반등에 대한 쪽은 나왔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뭐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네. 다 왔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후하게 되면 네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여기서 크게 빠지질 않더라도 네. 조정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 치고 올라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가 이제 사상 체육관제 앞서 잠시 코멘트가 예. 나왔지만 한국전력은 어떻게 해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그러니까 뭐냐면 네. 시장의 어떤 아까도 김성훈 과장이 한국전력이 조정을 받아야 네. 시장이 이제 간다라는 네. 얘기를 드렸듯이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을 움직일 땐 또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네. 시장이 한국전력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는 네. 한국전력이 가기는 가겠지만 또 네. 시장 조정 나오고 힘들고 대안이 없을 때 또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 2년 이번 정권 끌려내면 언제니? 아니, 근데 앞으로도 그게 2년이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도 2년이야. 지겹다 지겨워.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지금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한국전력은 계속 수익을 내줘야 되거든요. 수익을 내주는 상황에서
그 돈을 전기요금 받아서 네. 그 돈으로 메꿔넣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가스요금은 조금 낮춰 3월달 되니까 가스요금 낮춰주더만 네, 네. 3월달부터 뭐 가스요금 낮아지는데 9.5% 인하한다고. 근데 네. 이제 그 전기요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전력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높은 전기요금 가격을 유지시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아니 솔직한 얘기로 원유 연동제 한다고 한 지가 언제였는데 네. 원유 가격 내려가도 네. 전기요금 하나도 안 내려주잖아요. 네. 내려봐야 찔끔 이렇게 내려주는데 네. 그거 봐서는 실적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 봤을 때 네. 시장이 대안이 없을 때 한국전력은 다시 올라온다. 근데 이제 네. 지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면 아까 뭐 롱숏도 안 먹힌다고 그러고 네. 유가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네. 그러면 한국전력도 여기서 메리트는 별로 없겠죠. 근데 네. 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한국전력이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네. 또 그러니까 시장으로 피날레를 칠 때 또 거기서는 한국전력을 다시 봐야 되는 그때는 네. 한국전력이 지지부진할 테니까 네. 이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또 질문 들어가니까 재밌네. 환율 있잖아요, 환율. 그만하세요. 아니야, 환율. 환율까지만 물어볼게요, 환율. 환율은 어떻게 끝났어? 오늘 뭐 왔다 갔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원인데 1236원으로 네. 그다음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여서 오늘 1240원 넘었었잖아요. 예. 외환시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갖고 버틸 수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지금 시장에 들리는 루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환 시장에서 이미 소로스는 홍콩에서 다 철수했고, 네네. 홍콩에서 다 철수했고, 네. 근데 그 카이베스 걔 혼자 남아갖고 혼자서 북치고 앉아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는데, 네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한 논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다 알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당이라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을 민영화한 것도 아니고 네네. 은행에 대한 부분도 다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한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자본에 대한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국채 던져버리지? 미국 국채 던져버리지 중국이.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네. 미국 국채 던져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좀 오바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또 그러고 나서 들렸던 얘기가 한국을 대안으로 지금 원화 약세에 대한 쪽에다 베팅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정부가 개입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이제 과격하게 환율 올라간다고 해서 조급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걸 즐기되 스무드 오퍼레이션. 네. 그러니까 급등하는 것만큼은 뭐 제한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1237원 여기가 계속해서 정부에서 개입 들어온 2주 전인가 지난주에 2주 전에 그 개입 들어온 단가잖아요. 구두 개입 들어온 단가. 네. 그 정도 선을 유지시켜주는 정도.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원화도 약세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물어, 진짜 하나만 더. 네. 자동차가 어떻게 환율이 되면 어찌 될 건 간에 논란의 중심은 자동차거든요. 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주식이 어떻게 봐요? 예전에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늘 자동차 주식이라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딴 주식이 되잖아요. OCI 이런 거 되잖아요. OCI. 자동차 주식. 자동차는 그 구조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가 싸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싸긴 싸지. 절대 밸류는 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싼 게 지금 많으니까 자동차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 자동차가 중국에서도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구조에 대한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전에는 합자사들, 네. 합작법인에 대한 쪽들이 이제 잘 나가다가 중국 합작법인에 대한 쪽에서 이제 중국 2년 전에 이제 중국 자체 브랜드로만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왔고 네. 걔네들이 작년에 이제 반값 SUV 뭐 이런 거 내놓으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계속 점유율을 잃어가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죠. 작년에 점유율이 6위로 떨어졌고 네. 올해 지금 1월달 판매 지표 보면 뭐 9위까지 밀리는 형태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고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 수출 안 하고 있지만 미국 수출하면 어떻게? 그리고 국내 내수 사실은 매출은 해외에서 땡기는 거고 돈을 버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가 전부 그 내수에서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에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작년에 살 사람들은 다 샀거든.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도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수혜보는 건 별로 없어요. 수혜보는 건 있긴 있는데 네. 실적이 진짜 잘 나오려면 네. 내수 판매가 늘었을 때 현대차가 실적이 제일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거기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대한항공 유가 내리는데 왜 안 가요? 그 자동차는 네. 이제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네.
좀 이제 생각이 있으시고 커피 준비. 약간 좀 성견지명 있으신 분들은요. 네. 커피 사업 준비해야 돼? 자기네 회사가 이제 망할 것 같다고. 네. 그러면은 조만간 제일 잘 나갈 때 네. 명태금 최고로 받아서 네.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대차 그룹 다닌 사람?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은 옛날에 기아차가 한 번 망했었죠. 네.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야, 현대기획부동산이 있잖아. 성공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임대업으로 바뀐다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은 네. 결국 내수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일단 중요한 내수잖아요. 네네. 저 내수가 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라 내수가 뭐? 내수가 이제는 안 받쳐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내수가? 네, 왜냐면은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양극하고요. 네. 두 번째는 차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때 후반에 처음 차를 비즈니스 그 현대캐피탈 껴 샀거든요. 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솔직히.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 이제 젊은이들이 못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네. 사는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자리가 좀 남아요. 옛날에는 뭐 주차권 달려고 막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네. 점점 오피스텔 자리가 비어요. 점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주차한 네. 자리가 제가 물어봤어요. 옛날에 이랬냐니까 아니래요. 점점 등록되는 자동차 대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 차를 새로 신규 사주, 그러니까 기존의 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차를 바꿀 만한 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기준은 타고 다녀야지. 그렇죠. 그렇죠? 집값이 엄청 뛰거나 내 연봉이 엄청 튀거나 이래야지 차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지금 타는 차를 계속 탈 것이고. 네. 그러면은 새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이제 차를 사줘야 되는데 네. 걔들이 차를 사는 걸 또 포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되게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자 내수에서 그게 안 받쳐주죠? 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중국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자동차 품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럼 굳이 중국에서 현대차, 기아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다 지금 사활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기서 컨텐츠 점프를 일단 브랜드 가치 높여가지고서 팔려고 하지 그게 성공하지 않은 이상 이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아예 폭스바겐처럼 중저가를 거기서 확 시장 장이 높이는 거. 근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네. 전국 내에서 지금 폭스바겐 점유율이 내려갔어요 지금요. 네. 안 먹힌다는 폭스바겐도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기아차 먹히겠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내수에서 이런 부분들, 구조적인 인구 구조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 네. 더하기 중국 내에서의 어떤 외제차 점유율의 하락 네. 이 두 개를 감안한다면 현대차는 올라올 때마다 좀 까야 된다고 봅니다. 기아차도 그거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자동차도 제가 그것만 하나 드리고 바로 다음 순서로 가면 제가 그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요. 제 이름 치고요. 이학년 치고요. 뭐 마이카족 급감 이런 거 있잖아요. 치면 제가 1월 29일자인가 여기에 그 머니위크에 나간 기사가 있어요. 네 바퀴보다 두 다리 마이카족 급감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보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도요다 도라에몽 이런 거 치면 유튜브에서 도요다 도라에몽 치면은요. 도요다에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2011년부터 시리즈로 나갔는데요. 면허를 따자. 그러니까 광고 제목입니다. 면허를 따자. 못 봤어요? 예. 본 적 있을 텐데 이게 누가 나오냐면 저 있잖아요. 그 레옹 아저씨가 나오죠. 레옹이잖아 레옹. 예. 그저 키 큰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데이터를 가는데 예쁜 예를 들어서 오타쿠 같은 친구가 여자랑 데이터를 가는데 갑자기 여자가 치면 살아. 갑자기 여자가 뭐 무슨 바이올린인가 첼로 레슨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잘생긴 애가 자동차를 갖고 와서 딱 데리고 와. 넌 어떻게 자동차도 없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도라에몽 그 광고에서 진짜 운전면허부터 해야지 여자가 생긴다. 이런 걸 광고를 했어요. 그게 보면 그 자동차 광고가 아니라 홍보 광고예요. 자동차 면허를 따라. 예, 나는데 이게 좀 농담이 아니라 2011년부터인데 실제로 보면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에서 자동차 면허를 따는 친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저는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걸 제가 글을 쓰냐 우리나라 걸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200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요.
자동차 신규 면허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25세 비율이 19.2%였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하나는 25세 미만 젊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뭐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바꾸면 못하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 남는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인구의 구성도 줄어들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젊은이의 운전면허 취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처음에 운전면허 따는 인구 나이가 줄어들어요. 나이가 오히려 늘어나요. 그게 비싼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구매 여건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버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우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유 경제 이런 거 되고요.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 아직 좀 덜 발달돼 있지만 일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면 스마트 투고 그런 거 있죠. 벤츠에서 하는 거 그런 거 있고, 도요타도 혹시 일본에 광고 일본 보시면 도요타 렌트카 사업을 합니다. 렌트카 사업에서 실제로 일본에서 왼쪽 운전석 오른쪽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걸 홍보를 엄청 해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하면 또 된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 렌트카라고.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렌트를 안 하네. 왜냐면 도로 자체가 바뀌잖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렵지 않다는 걸 광고하고 거기다 이제 프리우스 이런 거 광고 때리는 거 하는 거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상당히 문제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도쿄 같은 경우 20, 30대 독신 남성의 자동차 부검률이 20%가 잘 안 돼요. 예전에 보면 35% 막 다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그게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에 일단 동의를 하죠. 그래서 논점은 하여튼 뭐 다른 쪽으로 벌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자동차는 이제 갈수록 소유보다는 공유. 그리고 공유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그렇잖아요. 그 대구에 보면 이성훈 교수 그렇고 대구의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얘기하면 나이 들었다 그러지만 요즘은 그것도 아니죠. 예전에는 처음에 차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차 언제 타는 거가 뭐냐면 그 자동 택시라는 거가 우리가 필요할 때 없는 게 택시잖아요. 그잖아. 필요 없으면 택시가 많아. 네. 근데 보면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애가 되고 어디 가는데 택시가 없네. 그래서 많이들 차를 사는데 지금은 결혼은커녕 애는커녕 결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L전자도 G5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G5 때문에 자동차 넌센스죠. 관심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L전자 구본 회장님이나 구본준 부회장은 관심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G5는 해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스마트폰, 네. 스마트카 쪽에 관심이 스마트카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한번 이거가 삼성에 상당히 부가치를 뺏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큰 그림에서는 삼성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이 L전자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현대차, SK그룹에 빠지고 일정 수준 LG에 가는 거죠. 제가 계산 안 해봤으나 전체적으로 4개를 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줄어들었을 거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다 올라가고 그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 아마 1주 정도 한 주간 3월 중순까지 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테마라든가 관련 주식 바로 들어가죠. 먼저 해. 특히 테마는 잘 안 보여요. 그냥 굳이 고른다면은 그 이세돌 구단이랑 구글 알파고랑 3월 9일부터인가요? 바둑하잖아요. 3월 9일. 그거 관련해서 KBS에서 방송 중요하네요. 크게 회자는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만약에 이세돌 구단 한 번이라도 지면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치더라도 이거는 되게 큰 혁명이거든요. 인세돌이가 자기가 5연승 한다 그랬잖아. 5번 다 이길 거라고. 그런데 만약 여기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기는 게 3대2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나 두 번만 지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이거는 혁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크게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튜브에서 회자가 되는 되게 유명한 기술들이 나오면은 찾아보면 우리나라 관련 주가 없어. 우리나라는 뭐 하죠? 우리나라 엉뚱한 데다가 돈 쓰다 붓고 있고. 아무튼 그걸 갖고 해먹는 놈은 안 오지. 그래서 나랏돈 눈먼 돈 빼서 프로젝트 하는 놈들 많이 나오겠지. 그렇죠. 카이스트 교수나 이런 사람들 그잖아. 옛날에 뭐지 로봇 물고기? 그 생각 어이가 구속됐잖아. 구속됐어? 네. 결국 그 해먹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예. 몇백억이지 그것도.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테마를 굳이 따지면 저는 인공지능 네. 관련된 테마가 좀 들 것 같고 네.
근데 말 그대로 테마예요. 네. 테마는 네. 뭐 길게 두세 달 가져가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진짜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 테마를 붙여서 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중립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외 쪽으로도 전체 업종은 잘 안 보여요, 솔직히 그지? 네네. 그나마 업종은 안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검사 장비를 포함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저는 이제 화장품에 이어서는 여성복도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들의 옷을 보면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누군지 알아요, 여자들. 네. 딱 보면 보여. 제 우리나라 사람이다. 옷을 잘 입어.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온 중국 여자들 보면은 네. 아직까지는 옷하고 헤어가 전 별로예요. 네. 헤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옷하고 헤어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일단은 옷 쪽으로 여성복 쪽으로 네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어차피 여성복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중국 애들 자체 로컬 브랜드가 먹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간을 차를 먹자. 그래서 저는 대연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대연. 네. 네. 오랜만이네. 네, 대연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고. 특별히 대연을 보는 이유는 있어요? 뭐 일단 숫자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싸고요. 응. 그리고 대연 브랜드들 뭐 대표적으로 시간이지? 대형 브랜드? 대형 브랜드 저거 뭐야? 기억이 안 나. 요즘에는 어제 먹어도 기억이 안 나지. 대형 여성복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와갖고 사갖고 가는 거 중국 애들이. 아, 있어. 그 백화점 단독 브랜드 네. 따로 있는 거. 그 뭐더라? 대연. 그거 하나랑 비싼 것도 또 하나 듀엘이랑 아, 듀엘. 듀엘하고 또 하나 있는 그거는 이제 좀 고급 브랜드고 그 밑에 단으로 있는 게 사갖고 가는 건데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죽을 때가 됐다는 거지, 다들. 네. 듀엘하고 네. 그 다음에 브랜드 쭉 보게 되면은 모조 SPN. 모조 SPN. 네. 네. 죽을 때가 된 거야. 네. 죽을 때 된 거지. 네. 근데 솔직히 저는 혼자 살잖아요. 네. 저는 모조이 스핀하고 듀얼도 솔직히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럼 혼자 사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데 그걸 알게 뭐 있냐? 여자친구가 있어야지. 여자친구하고 쇼핑도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오래 사귀어야지 여자를. 그러니까 짧게 사귀니까 그런 거 아니오. 밤에만 사귀어. 밤에만 사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낮에도 좀 사귀어야지. 낮에도 좀 사귀어. 밤에만 사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부정을 안 하네 저게. 아무튼 저는 네.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요. 네. 일단은 차트 모양도 제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놨고 네. 또 옛날부터 되게 한번 매매를 했었어요. 네. 했다가 좀 고생을 많이 한 종목인데 네.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봐도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성현 교수는. 저는 지난주는 쉬었잖아. 네, 장비주들이 워낙 좋으니까 네. 장비주에서 봐야 되는 게 반도체? 아니면 OLED 이런 거? 반도체, OLED 뭐 다 들어가는 장비. 같은 것들 아니야, 그거? 뭐 장비 겹치는 것도 있고요. 네.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 가고 네. 겹치는 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고형. 네. 고형인데 네. 얘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고용 아까 뭐 AI에도 엮인다고 막 로봇인가 거기도 얘기 네, 나오고. 거기에도 엮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게 뭐냐면은 얘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검사 장비를 해요. 그러니까 납도포한 거 있잖아. 납땜했는데 이게 납땜이 잘 됐나 아니면 중간에 기포가 있나 없나 여기 빵꾸 났나 안 났나 이런 그런 걸 보잖아. 컴퓨터로 확장시키기로. 그러니까 3D 기술을 3D 납도포 검사 장비에 대한 쪽으로 납품하는 098 460이네. 098 반도체 460. 쪽에도 많이 쓰이고 뭐 당연히 반도체 그런 칩들이 다 거기도 OLED 장비가 됐든 뭐 LCD가 됐든 다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에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납도포 검사 장비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0%예요, 얘가. 그다음에 이제 부품 실장 검사 장비에 대한 쪽 점유율이 20%. 네. 그래서 이쪽 검사 장비 쪽에서는 뭐 그 글로벌 1위 업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촬영용 전장 부품이 있어요. 촬영용 이제 전장 부품이 차량용 전장 부품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선 통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 요 전장 부품과 함께 더불어서 요것도 장비에 대한 쪽,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에 대한 쪽이 네.
또 늘어납니다. 부품, 이걸 이제 부품 실장 검사라고 하거든요. 네. 부품이 제대로 납품이 됐나, 압땜이 됐나, 안 됐나, 이거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됐나, 안 됐나 검사하는 건데. 후공정이네, 다들 그요. 예, 그렇죠. 후공정 검사 장비야. 검사 장비예요. 후공정 검사 장비. 이 검사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품. 그렇죠. 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역시 그러니까 차량용 쪽에도 들어가는, 그 차량용에서 스마트카 쪽으로 갈 때도 이 검사 장비 납품할 때도 이거 필요한 거고, 뭐 네. OLED 쪽에도 필요하고 반도체도 필요하니까. 네네. 고용이가 2014년도에 움직이고 나서 작년 하는 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D 영상 측정 기술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쪽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메탈 케이스 이런 거 또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검사하는 거 이런 거 장비에 대한 수요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뭐 OLED가 굳이 아니더라도 네. 얘가 또 그 사물 인터넷 기기 검사 뭐 이런 거 확산이 되면 네. 이 검사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용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얘가 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냐면 네. 예전에 SFA 할 때 뭐라 그랬냐면 SFA가 그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장점이 뭐냐면 네.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 산하 보스턴 그 여성 병원이 있어요. 브리검 여성 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하고 같이 3D 검사 기술을 활용한 뇌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얘가 뇌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검사 기술로 실시간으로 환부와 이제 수술의 도구 위치를 파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특히 이 뇌수술 같은 경우는 이 혈관에 대한 쪽을 뭐 찢어지느냐 안 찢어지느냐에 대해서 치명적인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직접 보지 못한 내 속 환경에 대한 쪽을 이제 검사 장비로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요것도 나중에 의료 장비 쪽으로 만약에 테마가 불 때 그거 흥미롭네. 고용 네. 같은 경우가 이게 해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네. 이게 해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가시화될 때가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 네. 올해 말, 내년 초, 요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 네. 그러니까 지금 SFA가 얘기 드리고 나서 한참을 안 갔다고. 네. 그렇다고 빠지지도 않고 지질이 궁상이었거든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에서 SFA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빨리 되는데. 네, 고용이가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면 거의 1년 동안 내렸네. 1년 동안 내렸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림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내림폭이 크지도 돈만 않아요. 원 빠졌네. 25% 빠졌네. 2014년도에 무지하게 올랐으니까. 그때 왜 올랐어? 그때는 그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쫙 올랐던 거예요. 검사장비로. 네, 반도체 장비로 올랐는데 내부적으로 내재적으로는 네. 그런 호재에 대한 쪽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고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도 모멘텀. 근데 그렇다고 그거 내장비 보고 들어가긴 좀 어렵고 그 하버드 대하고도 하고 일본 규슈 대하고도 최근에 또 이렇게 확인된 거는 일본 규슈 대하고도 뇌수술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하버드 쪽 거는 좀 어려운 거고 네. 일본 쪽 개발 프로젝트는 좀 쉬운 거라서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 같은 경우는 네.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위치대에서는 뭐 손절잡기도 편하니까 네. 고용은 좀 이렇게 길게 보시는 호흡을 좀 길게 너무 이렇게 지랄 맞지 않게 가는 거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좀 심리가 위축돼서 네. 고용 같은 거 괜찮아 보인다. 요즘 근데 기간은 이거 뭘 보고 그렇게 사는 거지, 이거? 뭐 냄새 나네, 이거.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OLED 쪽이 좋아지고 뭐 이러면은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 장비 늘어나면은 검사 장비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은 작년 10월부터 기간에 계속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그거라는 얘기야? 그 OLED 이런 거? 검사 장비? OLED 검사 장비죠, 검사 장비. 검사 장비. 그게 이제 매출 핵심이고 만약에 이제 일본 쪽에서 하나 막 규슈됐기 좀 더 쉽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한번 터지게 되면 네. 올해 중으로 한번 터지게 되면 네. 의료 장비에서 독보적인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를 완전히 리레이팅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의료 장비 쪽으로 그거는 이제 덤으로 보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분류가 완전 달라지겠죠. 고용에 대한 분류가. 네. 갑자기 느낌 좋은데? 왜냐면 저는 고용이라는 걸 사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네. 아까 방송할 때 네. AI를 저게 뭔 소린가 해서 했는데 이 교수 얘기니까 딱 들어오는데 고용을 예전에도 SFA 할 때 네.
고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귀 안 들어왔었죠. 네, 고용인은 네. 너무 많이 가서 네. 그때 2014년도, 15년도에 이제 쉬는 구간이니까 네. 그때 이제 주로 SFA를 말씀을 주로 드렸었죠. 그렇죠. SFA는 아니까. 네.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 그 로봇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세계 최고의 로봇 이런 것도 보면 쉽게 얘기해서 파나. 지금 그 파나가 이제 그 공작 기계 쪽이고 공장 자동화 쪽인 거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많이 소개되는 것은 미국 청소기. 국방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청소기 이런 거 있겠고요. 실제로 보면 많은 전투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전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 이제 구글에서 하는 거고, 구글에서 이제 뭐 비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그거의 주 펀딩은 미국 국방부예요. 그러니까 상장된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물론 수많은 또 많은 회사들 있죠. 민간 회사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거가 그 현실적으로 쓰이는 거 있죠. 현실에 들어서 쓰이는 거가 앞서 저도 그래서 의료 장비에 관심 엄청 많잖아요, 요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게 그 심벌로 미국 주식 보시는 분이나 뭐 미국 차트 이렇게 보시면 뭐 주식 안 하더라도 IS 있죠, IS, RG, ISRG,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ISRG.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들으신 분 혹시 병원 쪽이나 의사 선생님은 다 알아요, 이 회사. 이게 뭐냐면 그 수술용 로봇의 뭐 세계 최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어려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의료 수술하고 요즘 보면 그 암두 수술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 뭐 삼성도 이런 거 하려다가 다 포기한 게 미국에 뭐 지멘스도 있고 뭐 검사 장비도 있지만 딱 이거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평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다 산하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엄청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관련주가 있다면 뜰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가 로봇 네. 인공지능 쪽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국전자인증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었는데 네네. 이게 2012년도에 실리콘밸리에다가 AI 브레인이라는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별거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 AI 브레인하고 작년에 나왔던 뉴스인데 AI 브레인하고 인공지능 전문기업 보나비전이 타이키라는 로봇을 그 킥스타터 사이트에서 AI 분야 1위를 차지했어요. 타이키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인데 이게 이제 킥스타터닷컴에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킥스타터는 미국 뉴욕 본사를 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기업. 근데 이제 여기서 타이키가 인공지능 분야 1위를 했거든요. 그 펀딩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이제 배우게 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 로봇인데, 그러니까 캠브리지 영어 90%를 응답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타이키 관련된 그런 이슈,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이쪽으로 이제 그 한국전자인증이 자꾸 이제 되는 이유는 AI 브레인 이 회사 때문에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아마존에 출시가 됐고요. 아마존에 출시가 됐고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제 이세돌 얘기 나오게 되면 한번 좀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걔네가 투자한 거라고? 자기는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AI 브레인이라는 회사하고 아까 그 회사하고 이제 그 같이 AI 브레인이 자회사라고 예, 자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로봇 지금 로봇 이제 인공지능 전문기업 보나비전 공동 개발했어요. 타이키라는 로봇을. 그거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그 한국 사람이네. 그 저희가 만든 사람이 네네. 리차드 신 박사라는 사람인데 네. 닥터 신 네. 박사 그 PhD 신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포스트 닥터. 그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냥 AI 브레인이라고 AI 브레인닷컴이에요 그냥요. 들어보시면 그 말씀하신 거 좀 나오니까 뭐 저도 좀 찾아볼게요 이거요. 그래서 뭐 지분 관계라든가 회사 내용 이런 거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고 이 보면 프로덕트도 쫙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회사니까 쫙 나오니까 아주 흥미롭네 AI 브레인. 딱 들어보면 느낌이 확 좋게 나오네. 거기서 만든 게 타이키? 타이키. 그거 벌써 누가 써서 경험했다가 후기를 올려놨거든요. 지금 되게 평이 좋아요. 평이 좋다고?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서 AI 브레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거기 보시면 각종 그런 거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애들 쓰는 거잖아요. 애들. 네네. 이런 거 딱 보면 아실 수 있을 테니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얘기. 로봇이나 AI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하여튼 3월 9일 날 3월 날 저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하잖아요. 이세돌이 한 번 이거 두 번이나 치면
결국은 바둑 업계 줬댄다. 네. 바둑 업계 바둑 업계 줬댄다 그러고 그 AI나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까지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거를 계속해야 되냐에 대한 사회 윤리적 문제. 왜 뭐가 윤리적이야? 뇌에다 박아주면 되지. 아니죠. 그런 거가 상당히 또 사회 이슈가 많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주가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아까 AI 브레인이 됐고 그런 관련주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ETF 로보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 또 많이 떨어졌었거든 작년에. 네네. 근데 요즘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게 3월 중순인가 언제 또 저거 있던데. 뭐요? 전기차 그 제주도에. 그거 매년 해요. 네, 그거. 매년. 네. 네. 그거 때 잠깐 이슈 전기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전기차도 이미 한번 심리가 꺾여서.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다시 지원한 데서 한번 반짝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 쪽이 아니고 여전히 지원에 대한 쪽은 네. 저쪽으로만 네. 한다는 거. 네. 그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요. 그 전기차에 관련해서 하여튼 작년 전기차가 9월부터 12월까지 엄청 잘 나가다고 금년 들어서 완전 또 개꼬락지 됐잖아요. 쉽게 해서 개꼬락지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구글에 이런 데 들어가셔서요. 영어로 블룸버그라고 치시고요. 블룸버그. 그리고 영어로 일렉트릭 카 뭐 이런 거 있어요. 블룸버그 일렉트릭 카스 뭐 이렇게 그래서 넥스트 뭐 이렇게 치면 이거 딱 3분 35초짜리거든요. 블룸버그가 예전에 이렇게 약간 딱딱한 기사를 썼는데 그래픽 뭐 카드 뉴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픽 뉴스 딱 3분 30초짜리 이런 거. 네? 딱 보면 전기차에 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제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 제이도는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요즘도 다시 살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많이 나온 김에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양해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서는 될 것 같은데요. 양해는 그 흔히 해서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정치협상회. 오늘 그러니까 2월 29일 녹음하고 올리는 날인데요. 3월 3일 날 개막하고요. 전인대라는 거. 전인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 기업인데요. 최고 정책 결정기구가 되겠는데 그거 3월 5일 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양회를 하면 항상 경제적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13차 5개년 계획. 그걸 중국말로 하면 13.5 규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이슈가 무슨 과연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을 6.5로 제시하겠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제시 안 하겠느냐 아니면 뭐 레인지를 줘서 6%대의 뭐 그 중속 성장, 저속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건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별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이슈들이 왜냐하면 이것들이 경제공작회의랑 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다 거의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인증하는 거고, 인증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좀 내보면 이제 구조조정 이슈가 있잖아요. 공급 측의 구조조정. 뭐라 이제 과연 그것들이 주시장에선 악재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어쩔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악재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거랑 소위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서로 약간 배치되는 것이 심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느냐가 핵심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 하여튼 경제적인 문제는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경제신문이나 이렇게 증권계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된 보고라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미국 언론에서 보는 요번에 양에 대한 시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시장 상관 있다 하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하나는 핵심은 시진핑의 그 소위 그 1인 독재, 1인 집 권한의 더 강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수영 교수는 우리 김성환 의원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CCTV 이렇게 갔어요. CCTV로 의미는 같으니 거기서 충성 맹세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돼갖고. 네. 뭐가 문제거든?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또 네. 미국에서 막 깠던데 그거 갖고. 그게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일부러 그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이슈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이제 하여튼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고, 네? 그게 하나가 이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요번에 국방 예산에 관한 논입니다. 국방 예산. 왜냐하면 미국은 수년째 한 자릿수의 국방 예산을 증가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다는 얘기하는 건데요. 중국은 수십 년째 10% 두 자릿수 국방을 증가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면 이제 그것도 이제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네요. 조금 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년 대비 국방 예산 증가율이 2012년에 11.2%가 늘어났어요.
제가 하는 수치 다 정확한 수치입니다. 2013년에는 10.7%가 증가됐고요. 2014년에 12.2%가 증가했어요. 근데 작년에 10.1%가 증가해서 이번에도 10% 이상 증가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이터 통신에서 한 보도를 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뭐 자기네 하는 게 아니라 또 소스 있잖아, 소스. 내부자.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제 얘기가 아니라 로이터 통신발 얘기를 하면 많게는 30%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이요. 근데 왜냐면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요. 작년에 우리 대통령 참여가 열병식 있잖아요. 그때 보면 그 당시에 딱 연설할 때 지상군 감축 얘기를 했어요. 20%까지 장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군 감축이 국방부에 감소를 주는 게 아니고 국방력에 감소를 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이 현대화랑 같이 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항공모함 추가 건조를 했고요. 우리 이제 일명 우주부대라는 건데 이제 중국 영어로 하면 로켓부대거든요. 로켓군 창설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 보면 요즘 그 뭐 ICBM에 하고 뭐 서로 하고 초강력 레이더를 뭐 남중에 설치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방위 산업에 대한 그 긴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힘을 가시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편에서는 1대1로 하면서 늘 나오는 21세기판 중화사상 여기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가 이번 핵심이고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뭐 우리나라도 중간에 중간에 낑겨들어 있으나 그러니까 각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꽃놀이패다. 꽃놀이패. 그래서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3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노스러그로만이 지금 거의 사상체육관에서 조금 쉬고 있는데 결국 사상체육관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한 2달치 쉬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기간 조정만 보고 있어요. 해호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러네.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세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드 한다고 그 난리 치고서는 결국은 낙동은 오래되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고 이거 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도 대표적인 군산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무슨 한일 인수한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또 올라갔는데 그거 본질이 아니고 어떤 방위산업 관련 빚들 그래서 보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중국에서 몇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후광통 얘기해서 뭐 안 좋다는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도 여러분 찾아보면 검색하면 몇 회사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똑같잖아요. 민간은 대형 항공기 만드는 엔진 만드는 갖다 전투기도 만드는 거거든요. 다 부품 만드는데 거기 보면 부품 회사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항공기 엔진 만들고 대형 항공기 하는 거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 항공 동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항공 동력 이게 주가 다 떨어졌어요. 네? 이거 중국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질 리가 없죠. 다 떨어져서 중국 항공 동력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저는 하여튼 지금 넓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만 볼 게 아니라 하나테크인 그리고 좀 크게 보면 현대로템 예? 그리고 또 그 작게 보면 퍼텍 이런 나발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방위산업이 이번에 양의 핵심이다. 그래서 자꾸 양해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양해를 갖고 양해는 우리나라 항상 주식하시면 경제에서 7.5%, 6.5%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예?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신상태 이런 거 있잖아요. 뉴노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도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긴장하는 거가 미국에서 보는 건 딱 하나예요. 국방 예산.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네 전 세계. 거기 수년째 그렇지 않나?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서 최대 글로벌 호구를 인증했죠. 그렇고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집계는 안 돼요 또. 네. 그렇죠. 네, 무역 그 통계는 무역에서 잘 통계 안 되기 때문에 모르죠. 그 뭐 높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고위하게 사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할 말이 린다 김이 와서 한국에서 사는 이유가 있구만. 그건 뭐 우리가 할 거 아니고. 그리고 네. 지금 자꾸 양해가지고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지금 질적 성장을 장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대규모의 부양 정책 이런 거를 나오길 기대를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괜히 그런 거 해봤자 네네. 자기네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뻔히 알거든요. 괜히 남 배불릴 만한 남 좋은 일을 시킬 이유가 없어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해는 그냥 소소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 하여튼 경제 문제는 볼 필요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많은 사람이 관심은 국방이다. 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긴장 관계. 그에 따른 그런 쪽에 대한 그런 호재 보는 게 있고 이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만 그래서 그렇죠. 유럽은 또 마찬가지. 그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이번에 키 리졸브 있잖아요. 키 리졸브 3월달 열리잖아요. 저 그것도 말씀드린 거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키 리졸브 할 때 작년 몇 명인지 아세요? 8,000명, 8,000명인 것 같다며. 아니 무슨 8,000명이야. 5,000명? 김택 한번 얘기했잖아. 김성환이 몰라요? 모르는 작년 3,500명인 것 같아요. 많이 온 거예요? 작년에 그 정도 왔다니까? 미국 사람, 미군이. 올해 17,000명인 거예요. 아유. 하여튼 사상 최대거든요. 뭐 핵잠선도 온다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원 사야겠다. 동원 FMB. 스팸 많이 먹겠는데 이것들이? 걔네들 스팸 싫어요. 싫어해? 스팸 우리나라만 먹는 것 같아. 갑자기 왜 또 뚱까치 같은 소리야? 자기네면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자기네 걸 먹지. 왜 우리 걸 사먹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게 뭐 사상 최대 훈련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하냐는 거죠. 중국도 계속 뭔가 쏘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뭔가 쏘고 연습할 거 아니에요. 쏘면 뭐해?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워넣어. 아니 단정하게 생각하시라고요. 훈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실탄을 쏘잖아요. 실탄을 내가 100개 있으면 100개를 썼으면 그렇잖아요. 100개를 다시 채워넣는 거 아니야? 네네. 채워놔야지. 그것도 비축해 놨다가 어느 정도 레벨 떨어지면 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채워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위산업 관련 주식은 정말 꽃놀이패다. 그래서 방위산업은 제가 보기 이거 갈 때가 아직 멀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레라이즈 넥스원이나 이런 거가 하나하나 제가 펀더멘탈은 모르겠으나 제가 유일한 장점은 그거잖아요. 네? 그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이 널널히 살아있다. 최소한 하여튼 저건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노스락 그루만 이런 거 있잖아요. 냉랭히 살아있고 보고 있고요. 특히 노스락 그루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노스락 그루만은 미국의 무인 폭격기 있잖아요. 네네. 무인 폭격기 거의 뭐 쉽게 독구다이 뭐라 그래? 그냥 완전히 다일 거거든요. 보세요. 맨날 하다가 보면 우리나라 전투 폭격 하다가 떨어지고 죽고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라크에 참전한 공군 파일럿의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트라우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다 무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여러분들 노스트락 구문 홈페이지만 가보시면 잭다만 하면 언랜드 딱 플라이트를 딱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는 될 것 같죠? 네.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조만간 시즌 4로 들어갈 거고요. 시즌 4는 되면 하여튼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좀 새롭게 바뀌는데 그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우리 약속 못해. 네, 하여튼 시즌 3 번외편 번외편지 오늘 7번이죠? 7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